플랫폼 노동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 이제 근무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80만 명 정도의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의 약 한 3% 정도가 되는 거고, 2021년도에 비해서 약 한 20.3%가 증가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플랫폼 노동자고,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제 중개를 해가지고 일감을 구한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92만 명 정도. 그러니까 3배가 더 넘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이제 옮겼는데, 한 80만 명으로 이제 20.3%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직종별로 한번 보면 규모가 굉장히 이제 2021년도가 미술 창작 활동 이런 플랫폼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배송이나 배달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증가율이 이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사나 청소, 돌봄 노동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수입도 이제 여기 나와 있고,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월평균 수입은 한 123만 원 정도. 에서 한 146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해서 하는 노동자는 이보다 조금 22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전체죠, 전체.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만이 한 게 아니고 다른 노동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전체 평균을 냈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92만 명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플랫폼 노동자 앞에서 이제 정의할 때 플랫폼 노동자보다는 전자적으로 중개되는 노동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2017년도 기준이라 하지만 지금은 저 훨씬 더 많아졌겠죠. 한 161만 명이고 전체 취업 인구의 한 1% 정도. 그거에 비하면 유럽은 한 평균 10.5%. 그 중에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가 이제 12.5%로 꽤 높고, 핀란드가 이제 한 6.5% 된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종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22년 조사가 아니고 21년도 조사에서 나온 건데, 이제 직종별로 어디 직종이 가장 많을까 봤더니 배달이나 배송, 운전 요게 한 30%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음식조리나 적객 판매업이 한 23.7%.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해도 어때요? 한 절반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우리 택배 배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 수로 보면 한 65만 명, 52만 명에서 이 두 개만 해도 한 1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120만 명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협의회 플랫폼은 배달, 배송, 운전의 비중이 훨씬 더 높죠. 76%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서비스, 통번역이나 이런 거는 전체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한 10% 정도가 통번역이라든지 강의, 강사, 상담 이런 이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플랫폼 노동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체 이제 취업자 중에서 그러면 도대체 법적인 카테고리 용어의 중에는 어떤 노동이 플랫폼 노동일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고, 그걸 이제 보면 2003년도 이제 8월 달에 노동 형태별로 이제 이 구분을 좀 해봤는데, 전체 한 2,195만 명 중에서 정규직이 한 63%, 비정규직이 이제 8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 주로 이제 비정규직이겠죠, 플랫폼 노동자가. 그래서 한 37% 정도 되는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카테고리로 구분해 보면 한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시간제 노동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일거리를 받아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하고 요 비전형 노동자, 특수 고용, 그래서 특고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이 비전형 중에
또 비전형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특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고용자, 그래서 한 195만 명, 그다음에 시간제 노동장에서 노동자 중에서 일부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아마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2년도 말 자료가 한 200 몇십만 명, 8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전형 노동자 중에 뭐 대부분, 그다음에 시간제 노동자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플랫폼 노동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생기는 있는 이제 쟁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는 방금 전에도 우리가 비정규 노동 중에 비전형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한시 노동자 중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수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쟁점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의 현황이라든지 실태 파악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플랫폼 노동이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제 그런 사정에서도 이제 기인하겠고 또 고용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통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사정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노동을 보호한다든지 플랫폼 노동을 보호한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플랫폼 노동의 보호 문제라든지 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위험을 이제 개인이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노동관계법, 노동체계 이런 대로 이제 포섭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화, 집단적 노사관계 이런 것들을 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앞에서 이제 멜팅 레이버 얘기했습니다만 공간적, 시간적으로 굉장히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조직화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비용 증가에 맞서서 사업주들이랑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그 이해관계를 이제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물론 뭐 그게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노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지기가 힘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조직화가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의무와 책임을 이제 회피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이제 것도 되게 큰 쟁점이 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은 다 가져가지만 거래 위험에 대한 책임 같은 거는 안 지고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만 써놨습니다만은 배달앱이나 이런 그 같은 경우에 이제 과도한 수수료 앞에서 우리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그 쿠팡의 수수료 특약인 경우에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 27%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 다음에 뉴스 포털 같은데 이제 그 배치하는 그래서 자사 상품을 오히려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되게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가짜 상품이나 후기 같은 것을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이제 속이는 그래서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사업자들의 책임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노동관계법 내에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회보장 체계로 포섭하기가 어려운 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또는 사회복지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이 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더 많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강도를 굉장히 강화시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것들에도 제대로 된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금 노동자 유형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많이 된 가입한 경우가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보험이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 관련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초용직, 초단위로 쓴다. 앞에서 우리가 정의할 때 0시간 계약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이거는 0시간 초단위로 고용하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일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디지털 노동으로 고용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초용직이라고 표현한 동영상이 있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배달 노동자들의 이제 동선을 그려 보니까 대도시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초단위로 시간을 통제하고 일거리를 통제하면서 테일러주의, 인간의 동작 연구로부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동선을 연구한 게 이제 테일러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그런 테일러리즘에서 그런 걸 이제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표현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플랫폼 노동의 쟁점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언 조직국장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2028년에 매우 중요한 통계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기업 1위가 전통적인 중공업이나 제조업이 아니라 배민이 1위가 됐고요. 2위가 쿠팡, 7위가 쿠팡 물류센터, 9위가 쿠팡이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깨끗한 일자리라고 믿었던 플랫폼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친다는 매우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단 4년 만에. 코로나19,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약 50만 명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 실업 노동자들에 위해서 플랫폼 공장을 지었던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플랫폼 공장이 이 노동자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냐, 많이 계약할 수 있었냐? 전통적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었던 최저임금,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고용을 할 때마다 주어야 했던 오토바이 값과 보험료, 그게 연간 800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들을 일하는 사람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노동력의 무한한 증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하는 것이 자본이었는데 이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노동자한테 맡기고 대신 데이터와 플랫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도육 추상적인 플랫폼 공장에서 무한하게 증식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돌렸는지를 제가 한번 그 동선을 그려봤더니 도시 위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공장은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시 공간을 자신의 사적 공장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수많은 실업자들을 노동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플랫폼 공장, 그러니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공장은 매우 안전하다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 이렇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위협 운전을 하는 차량들로 가득한 누구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매우 위험한 일자리라는 겁니다. 이 무한한 노동력을 지휘 감독하고 돌리기 위해서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배치하는 것들을 거절하면 다음에 일감을 주지 않겠다. 별점을 매기고 배달료를 실시간 알고리즘으로 제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겠다고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기계처럼 인간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플랫폼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요. 인간의 노동력을 데이터로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디지털 테일러리즘이 탄생했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휘 감독을 하다 보니까 위험이 전가됩니다. 더 이상 자본은 30분 내, 15분 내 배달하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당 3,000원을 줄 테니까 필요한 소득을 네가 알아서 얻어라라고 합니다. 누구도 빠르게 배달하라고 하지 않지만 충분한 소득을 얻기 위해 1시간에 6건, 7건 하는 자발적 노동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의 책임도 노동자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산업이 하락을 하면은 자본이 희망퇴직을 받고 퇴직금을 주고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기계들을 판매하면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면 지금은 앱에서 공지를 하거나 알고리즘에서 오늘부터는 배달료를 4,000원에서 3,000원 내릴 테니까 네가 플랫폼 세계에서 견딜지 아니면 로그아웃을 할지 네가 다 책임져라고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통적 자본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마저도 해방됨으로 해서 도시 실업자 노동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자본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일시키고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해지했던 노동이 이제는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발전으로 해서 초마다 계약과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초용직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노동이 녹아내리고 쪼개지면서 사회 연대 가능성 그리고 자본가의 협상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이라고 하는 민주사회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추방된 노동자들 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미래의 민주주의도 우리는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방된 노동자들한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한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돼 있는 이제 쟁점을 몇 가지로 이제 조금 정리한 표가 있어서 이제 그걸 소개해드리면 방금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고용지휘와 보호법 이 체계. 그래서 사업주가 누구냐, 또 전속성, 종속성의 어떤 기준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제 각각의 입장을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직화의 문제죠. 교섭관. 그래서 단체 교섭의 형태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단결권이나 교섭권이 과연 보장되느냐. 노동법상으로 노동자의 범위, 이 사람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라인 노조, 뭐 이런 노조가 꼭 이제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조직화나 조직 지원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 또는 사회보장 시스템 얘기했는데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이제 사회보험료의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이 맞느냐. 사업주가 부담을 가능하면 더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별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어떤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뭐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대기 시간. 사실 대기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대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 안전 문제, 뭐 직업 훈련, 그 다음에 공정 거래.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이제 공정거래법상으로 이제 불법 행위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 그 다음에 책임과 조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쟁점으로 있을 수 있다.